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3월 13일자 기준의 주간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요. 지금 이제 14km까지 가까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도 상당히 좀 심할 정도로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 거고요. 저 전쟁이 휴전이 돼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인 상태입니다. 정전협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 국가가 된 거예요. 전쟁 중인 그 국가가. 그래서 쟤네들 휴전할 때 우리나라도 휴전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오를 종목들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다음 대통령 하시는 분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권한을 많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의 선택이니까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학전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 학전 여부는 조금 낮다. 그래도 10%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빌빌거리고 못 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다음 주에 진짜 어이없는 거는 월화 정도에 오를 수도 있고, FOMC가 좀 약하게 나와서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수도권 공략이 첨예하게 일어나 버리면 오를까요? 보합이겠죠. 그리고 난 뒤에 후폭풍이 17일, 18일쯤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OMC가 15, 16일 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에 16, 17일 날 영향을 받을 거고, 16, 17일 날 영향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아, 시장이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2번이 가상화폐 있냐? 가상화폐가 금리 인상에 그냥 바로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이 진짜 심각하게 갈 거면 가상화폐부터 먼저 빠져버립니다.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요. 야간에 어, 나스닥 선물이나 선물들이 빠지기 전에 가상화폐가 먼저 내려앉아 버려요. 그럼 같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랬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자산들이.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상화폐 분야에서는 이제 2번으로 갑니다. 가상화폐 분야에서는 리플이 있는데, 리플은 위드 코로나라서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다시 1000원대로 잠시 찍었다가 지금 900원대로 와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다시 내려올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가 금리가 높아지면은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여행을 자주롭게 다닐 수도 없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된 거는 5월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3월 22일부터 우리나라도 외국 여행자가 자가격리 면제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아쉽긴 합니다. 좋게 보고 있는 하이브의 콘서트랑 이 두 개가 엇갈린 거거든요. 만약에 하이브 콘서트가 그거 이후였으면 대박이 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가상화폐가 혼조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리플하고 이더리움은 러시아의 부호들이 이거 가상화폐를 처분하고 있대요. 루브라 달러 가지고 있는 건 처분한 건 당연한데, 이 루브라는 거의 반쯤 쓰레기가 돼 있으니까 제대로 청산도 안 되고, 그렇지만 가상화폐는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스위스나 혹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가 단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 러시아의 촉발입니다. AMD와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잠재적 위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력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채굴자들은 벌써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힘들게 하고 있는 거고, 가상화폐의 가치는 지금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전쟁 위험에서. 그래서 AMD와 엔비디아,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 4K가 상용화가 제대로 안 돼 있죠? 아시죠? 모니터 한 개 4K 거 제대로 32인치 살려면 4, 50만 원씩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32인치인데. 이게 8K로 바뀔 거고 16K로 또 바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미래 세계는. 디스플레이를 점점 선명해지고, 그게 해상도가 높아질 거고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그거를 구현하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AMD, 엔비디아, 이제 동참한 뭐 인텔,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아니면 살 기회는 없다 하시면서 조금씩 담는다. 왜냐면 분명히 저점 찍으러 갈 거거든요. 단기 저점입니다. 이제는 그 저점도 이제 뒤에 차트로 나올 건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이죠. 네. 올라오면 조금 익절하고 또 밑에 들어오면 분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고 NFT와 P2E는 이 가상화폐 총 3대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QT입니다. 금리 인상 QT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의 횟수는 1% 정도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딱 봤는데 0.2가 너무 비정상적이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까지는 올려놔야 지금 러시아에 있을 때 금리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올리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3월에 0.25 정도만 올리고 양적 긴축을 시작하겠다 정도만 해도 시장은 흔들려야 되는데 먼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척 할 겁니다. 그리고 급반등 한번 줘가지고 그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휩쓸 겁니다. 왜냐면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 주가가 안 빠지지? 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왜 주가가 안 빠지지?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지금 이유는 지난주에 동결을 때렸거든요. 동결을 때렸고 우리나라도 아마 동결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기준금리랑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양적 긴축을 줄이면서 대응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힘드실 정도로 경제가 셧다운 돼 있고 좋은 기업들만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조금 이제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위험을 확인해 봤습니다. CDS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소폭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보다. 급등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와버려갖고 소폭 하락을 했고요. 러시아는 퇴출이 됐어요. CDS에서. 그러니까 부도 국가로 보는 겁니다. 터키는 62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빨리 500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터질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내년도 올해 연말이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살아나려고 할 때 터키가 터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터키가 반등을 주시면은 일부 들어가신 분들은 정리를 하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신흥국 신용위험이 국가 부도위험과 연결되는 거지 경제가 망한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00만원치 벌던 사람이 90만원 벌거나 120만원 버는 게 망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러시아 사태 보셨죠? 100만원 벌던 사람이 돈을 땡전 한 푼 못 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디폴트입니다. 터키는 100만원 벌던 사람이 지금 50만원밖에 못 버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말한 건 100만원 벌던 게 50만원밖에 못 버는 상황일 때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과도한 복지 정책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과도한 이런 극단적인 정부 운영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독재국가일 때 일어난다는 거. 우리나라는 이번에 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한 투표율도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밀이었는데 저는 그나마 투자할 만한 게 원유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천연가스는 미국이랑 EU가 벌써 합의하에 대응을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는 1년짜리예요. 1년짜리. 이게 지금 밀가루를 선물 계약한다고 해서 얘가 바로 뭐 1년 만에 나올 거를 선물로 계산하는 거지 3개월 만에 툭딱툭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원유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대타도 있고 대체재도 있고 그다음에 원유 자체도 물론 쓰임이 있지만 결국 이란 핵협상이나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원유 가격이 반등이 나와버려서 금요일날 야간에 미국 시장이 빠졌었는데요. 그걸 생각했을 때는 요인이 있어요. 러시아가 이 이란 핵협상에 당사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잘 정리를 해서 협조 없이 해결할 수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빼버리면 되죠. 일단 그런 부분들 잠재적 위험 진단을 진짜 요약을 해드린 거고요. 이 잠재적 위험 진단 정리한 PT 내용들과 같이 살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프리뷰입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고요. 14일날 이제 미국 증시 서머타임이라서 10시 반부터 미선물이 운용이 되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포지션 청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EU 재무부 장관 회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경 같은 행사,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겠다.
경기 부양 정책을 조금 하겠다. 그런 게 나오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화요일 날 원유 시장 보고서, 저게 중요한데, 그러면 원유 시장 보고서 왔을 때 증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싸대기 맞아버립니다. 증산을 못 하겠다면 바로 급등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가격에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더 내려갈 때 전체 물량, 투자한 물량 다 들고 가시면 안 되고, 저는 전량 매도를 추천합니다. 이 위험에 여러분들이 노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터지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면 이제부터 원유를 사면 되겠네. 왜냐면 결국에는 러시아가 퇴출되면은 원유가 모자란 건 맞거든요. 근데 급등이 나오면 다시 또 한 번 내려오겠네 하고 한 번 더 베팅을 하고, 그때는 이제 저번에는 첫날에 매도한 세무 5%, 두 번째 날은 1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5%만 먹고 빠지지,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 보고 올라가는 거 고점 찍고 오버슈팅 나오고, 아니면은 뭐 밑으로 떨어지는 언더슈팅이 나오면 그때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더슈팅은 대응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일날 FOMC 기다리던 제일 큰 위험입니다. 자본시장에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거. 왜냐면 미국의 유태인 자본이 제일 큰 돈으로 굴려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상 플랜이 발표가 될 거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시장이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심하면 금리가 인상을 이 정도 하겠다는 플랜 정도가 나온다면 시장은 그래도 안도의 한숨 쉬면서 약간의 약반등, 지금 이제 약반등 나온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약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럽이나 그 다음에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의 결과물에 따라서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 동결만 되어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보셔야 되고, 다음 주도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음 주도 결국에는 여러분이 익절만 가능하고요. 절대 손절 잘 치지 마시고, 좋은 종목 사신 거잖아요. 다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사셨고, 지금도 이 좋은 종목들을 올라올 거라고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손절 치지 마시고 익절해 가시고, 익절 이익이 난 부분 일부분을 청산하시고, 익절한 부분 현금을 지고 가는, 원유 말고는 투자할 대상이 없어요, 지금. 원유하고 달러 인버스인데, 달러 인버스도 저기 있는 세계에서 동결이 나와줘야만 쭉쭉쭉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18일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8일 또 뭐였죠? 미국 선물옵션 동기만기가 저 때가 급락과 급등으로 이상한 날, 우리나라처럼 급락과 급등, 우리나라도 급등이 나와버렸죠.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 지수를 못 넘을 거야 라는 지수를 18일에 올려버리면 그 올리는데 베팅한 사람들의 이익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지금 공부용으로 계속 선물 옵션 하는데 아마 16, 17일 날 제 포지션을 어떻든 간에 최대한 청산해버릴 걸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주식 투자랑 똑같기 때문에 다르게 대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더 큰 것 같아요. 베팅 못 할 것 같아요. 베팅을 할 때라도,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수 정도의 대응만 하지, 선물이나 그런 걸로 해서 시장 자체를 이기겠다, 그런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무서운 날이고, 추세가 나오는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제일 다이나믹한 한 주가 돼야 되는데, 재미없다고 소문이 너무 나 있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배도 가능하던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해서 대응을 해주시거나 그 현금 보유를 할 수 있으신다면 오히려 매수기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늦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개를 드는 거 보고 투자하셔도 안 늦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 좀 더 지켜보다가 사셔도 안 늦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월봉 분석인데요. 지금 이제 요 차트를 해서 수치를 다 찍어 놨어요. 우리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고, 여기가 390 정도 된다는 겁니다. 반등이 제대로 나오면 375, 저는 여기 두 개 만나는 구간이거든요. 요 만나는 구간 안 찍어 놨네. 이 만나는 구간이 360 얼마 정도 되죠. 이 360 얼마까지는 소폭 반등이 나오고, 실제로 390은 박스권 상당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진짜 박스권 상단, 진짜 호황이 나오면. 근데 그럴 여력은 없을 것 같고, 떨어지면 여기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326.63,
얘는 여기 끝을 말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326.63이 떨어질 수 있는 최대 폭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 올라오는 속도고 여기는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잡아줘서 꼬리를 3번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플랫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올라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만들면서 여기를 바닥으로 만듭니다. 여기를. 이게 지금 여기 바닥이 얼마냐면 355라고 돼 있죠. 355가 여기 선입니다. 여기 딱 가운데선 350이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어요. 금리 인상기 다음 주 월봉 기준으로 해서 이 봉이 만들어지는데, 이 봉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4개월 뒤 땅땅땅 갔을 때 여기 선에서 만나는 367이나 이 정도 만날 수는 있는데, 375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370 정도까지, 375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놓을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저점으로 가서 만약에 4월에도 금리 인상하고 5월에도 금리 인상해서 7월까지 1% 금리 인상을 달성하는 시점에 32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거가 왜 가능해졌냐?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대평가 때문입니다. 네, 이익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서 주가가 부양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1월에 고통스럽고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온 거고요. 이 음봉만큼의 크기만큼 올려놓고 한번 때릴 수도 있다. 그리고 325 정도 선 아래 위로, 그냥 329까지는 너무 지옥 같은 일이니까 350 정도, 330 정도로 해서 마무리되었기를, 330이면 약간 2500 정도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이다 보지 않고 차트로 그냥 해석해 드리려고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 분석입니다. 일봉도 동일하게 저점을 계속 여기 라인을 지키면서 내려오는 거고, 여기도 상단을 지키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333까지 찍었죠. 예, 여기까지 찍어 놓은 거고, 여기서 지금 347인데 여기가 저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가지고 333이 되면 사면 돼요. 그때는 이 밑에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보유를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호재, 예를 들어서 유럽에 추경한다, 미국이 금리 인상 제대로 안 한다,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율이 왜 높냐면요, 작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 너무 안 올랐으니까 오르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년 정도 지나면 인플레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며칠 정도는 힘들어도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 반등의 상단만큼만 먹어도 상당히 큰 수익이다. 그래서 여기는 짧아서 먹고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분석 얘기를 했고요. 주요한 코스피 일봉 분석도 동일하게 이제 라인을 찍어봤는데 346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밑에 건 필요 없고 고점이 37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다. 375는 대충 이제 2850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 345 정도 되는 거는 대충 그때 2600 초반이었어요. 2600 초반. 근데 아까 좀 전에 거 확인하면 3330 정도 되는데 그게 25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 안에 있고, 2600 이하일 때는 좋다. 2700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에 봤을 때는 올해가 2일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결국에는 2년 3년 동안 장기 불황으로 가기보다는 올라갈 거거든요. 우상향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 분석으로 코스피 자체의 월봉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정산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봉을 맞은 거고요.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저점으로 잡은 거 2410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2600에서 잡아주기. 그 다음에 여기 2500이 있어서 안 그런 건데 2500 라인입니다. 2500 라인도 그나마 하나의 지지선 3개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얘를 올려주고 다시 음봉 한번 만들면 요 길이만큼의 음봉이 하나가 나올 수 있다. 2500까지 빠져도요. 그렇게 봐주시면서 일단은 어떻게 현금 보유는 일정 부분, 그 다음에 인버스나 빅스를 해지용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점이다 싶을 때 과감하게 또 팔고 또 다시 잡는다. 그런 식으로 짧게 원래 숏은 짧다는 의미가 그 말인 거예요. 반대 방향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언제나 짧게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주봉 분석입니다. 코스피 주봉 분석으로 봤을 때는 얘가 하단을 2480으로 찍어서 이제 벌써 2500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2500이 아까 뭐라고 했죠? 3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고 이렇게 플랫하게 가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2750을 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도를 잡아드리고 많이 떨어져야 2250인데 이건 안 일어날 것 같고요. 여기 정도만 해도 요거랑 대응되는 구간이에요. 요만큼의 폭만큼 이만큼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요 정도가 맥스 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봉 분석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고요. 2600을 지키면 좋겠지만 2500까지도 가능하다는 걸 열려놓고 여기 떨어질 확률 30%, 여기서 지지할 확률을 30%,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반등 나올 확률이 또 한 3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 선에 걸려서 다시 7월까지 해서, 왜냐면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거든요. 0.25만 오르면 다음에 또 올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또 한 달 동안 하면서 힘들어 하다가 이 박스가를 그리다가 또 내려와서 2500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월 며칠 날 또 올라오면 익절을 조금 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월봉 분석입니다. 코스닥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지금 여기 이 구간인데 850 언저리까지도 지지를 제대로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떨어지면은 여기 있는 구간, 여기 밑에는 750까지 가능합니다. 750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계속 상장이 되니까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IPO 돼갖고 상장된 기업들 어때요? 주가가 다 빠져버리죠. 따는 찍는 경우도 또 따도 못 찍는 경우도 있고요. 따상까지는 찍긴 찍지만 바로 풀리는 경우 많죠. 그러면은 IPO 참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되도록이면 고점 찍으면 팔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수익이라도 계속 그렇게 코스닥 시장 거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이고 기본적으로는 고점이라고 할 만한 데가 950 정도지 않을까. 여기 950 언저리 960, 70 정도까지 가면 또 고점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여기는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 그 다음에 항공과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이런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봉 분석이고요. 여기도 이 라인을 지키지 않을까, 이 라인을 지켜서 가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여기도 별로 안 빠진 거기 때문에 여기 850선을 지키다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850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850이 마지노선이고, 그럼 900에 사는 건 어떠냐 물는다면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차트랑 닮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 지금 네, 그 기업입니다. 추천 종목 중에 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죠. 네, 결국에는 이 차트랑 동일하게 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반등이 나오는 건 그 차트도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237원까지 올랐어요. 이건 뭐냐면 이란 핵협상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주가도 빠지고 글로벌 주가가 동시에 급락이 일어났어요. 한 300p, 400p가 한꺼번에 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이게 고점이죠. 전고점이죠. 이걸 강하게 돌파해서 힘을 지켜서 올려버리면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 힘들어요. 저는 금리 인상이 아무리 과도하게 되도록 0.7 정도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요까지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고 바로 내려올 거예요. 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그 악재를 잘 해결하면 결국엔 이런 효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오르는 거 보이죠? 리플은 올랐는데 나머지는 오히려 떨어져 있거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리플은 이제 원래는 얘네들은 요만큼 해서 전고점 돌파를 했었어요. 요거 이더리움 기준. 얘는 전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 위에 있는데 이게 전저점 가운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요 정도 와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똑같은 위치는. 그러니까 이 800이라는 위치가 거래했고 얘가 2000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와 있는 거고요. 얘는 고점에서 600에서 고점보다 약간 위에 있죠. 그러니까 고점이 2000이라고 하면 얘는 1200원, 1300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못 가기 때문에 얘가 먼저 빨리 움직일 겁니다. 얘는 위드 코로나랑 관련됐고 원달러 환율 한해지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얘가 더
먼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따라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슈가 조금은 해결되어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도 강한 이 시세가 나오는 거고요. 유럽에서도 예를 들어 추경 같은 거 하고 러시아도 이제 이 사태를 잘 끝내면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러시아가 끝내는 건 6개월이고 세계 경제가 끝내는 건 한 3개월 내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잘 끝낸다면 더 좋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가격대는 다시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리플도 정고점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뭐 투자 주체별 매수를 빼버렸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투자 주체별 매수가 차트의 분위기를 만들진 않고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차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간 시황을 정리해 드릴 때는 차트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요 이슈도 다음 주부터는 계속 꾸준히 한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공개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공개된 영상 외에 나머지 일부분은 이제 네, 공유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